중국발 훈풍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랑 거래가 좋아지게 되면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중국이 우리를 왕따시켰다고 하는 게 중국이 먹을 걸 안 먹고 생산을 안 해가면서 왕따시킨 게 아닙니다. 할 건 다 하면서 한국 물건들을 또는 한국의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60에서 70% 이상이 대중국 중간재입니다. 완성품이 거의 없어요. 중간재죠.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소재나 각종 뭐 LED나 뭐 이런 종류 이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러한 물품들이 많이 소요가 됐던 것은 이 물품들을 가공해갖고 미국에 수출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쭉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진 건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공급망에 대한 라인이 끊어졌거든요. 그럼 미국에 보낼 게 아니면 굳이 우리나라 소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한다는 말 있던데. 화해는 하겠지만 옛날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무조건 싼 값으로 물건을 오버핏을 해서 보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2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꼭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크레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한테 어떻게 보냈냐면 2개를 시키면 4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2개 시킬 걸 4개 받았기 때문에 불량이 하나 나도 3개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불만을 안 가진 거죠. 그럼 어쩌다가 중국이 실수해가지고 2개를 보내고 4개를 보낸 게 다 분량이 안 난다. 그러면 물건 값이 절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이 납품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국산을 활용을 하면 어떻게든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재고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물건 가격이 싸지거나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거래 관계는 완벽한 거래가 아닌 요런 식의 편법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뒷돈 거래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의 거래 관계였죠. 왜 그랬냐면 중국은 미국한테서 물건을 잘 만들어 갖고 큰 마진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러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일 뿐이에요. 즉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전부 다 중국 돈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노인비,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수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중국 은행에서 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료를 사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미국에 보낼 때까지 이미 성금을 받고 물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건이 수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로 수급을 받겠죠. 그럼 이 달러는 이 기업이나 개인이 만져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중국 정부의 중국 은행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기업은 수출을 하지만 달러를 만져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단가가 얼마인지 마진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출 오다를 따갖고 오면 그냥 은행에서 돈이 다 나와 그냥 물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이게 납품돼서 들어가는 순간 중국 정부는 달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기업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한 거예요. 중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수가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미국 돈을 갖고 일부 원자재라든지 꼭 필요한 돈을 쓰는 걸 빼놓고는 중국은 이걸 갖고 돈놀이를 했던 거예요. 결국
중국의 생산력을 미국의 달러로 교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굴렸고, 사실 중국 애들은 금융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얻은 돈을 어디다 투자를 했겠느냐는 거지. 월가나 유럽 증시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 주식시장을 움직인 돈, 미국 돈일 것 같지만, 달러니까 미국 돈일 것 같지만 그 돈의 주인은 사실은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끊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상품의 교역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던 중국의 엄청난 달러들이 그대로 순환을 멈춰버린 거죠. 따라서 중국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외국에 투자했던 달러들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로 운영되던 서구 경제는 어떻게 되겠죠? 돈이 마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형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필요로 하고 달러 금리를 높여갖고 달러를 회수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자국 내에 돈이 많아집니다. 네? 이걸 팔아가지고 이게 외국에 나가 있던 달러를 팔아가지고 지들 경비로 쓰게 되니까 이거는 국채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냥 외국에 돌아다니고 있던 달러의 숨은 주인이 중국인이었는데 그게 중국 돈으로 변화하게 되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씨가 마르면서 엄청난 달러 인플레를 겪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그동안 중국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었던 미국의 국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돈은 많은데, 돈은 있는데 물건을 못 구해가지고 인플레로 물건값이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지금의 인플레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도 생산물자, 식량 이런 거에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경기에 미국만큼 어렵습니까? 미국만큼 물건이 없나요? 미국만큼 그렇진 않잖아. 그 얘기 뭐냐? 우리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그 달러를 우리는 어딜 통해서 조달했냐는 거지. 중국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나이키 팔아갖고 벌어들인 달러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한테 돈을 주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온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뭐 중요한 것들을 사올 때 한국은 그 목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단가를 잘 받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사실은 우리의 달러 캐시카우였던 거죠. 왜? 중국이 사가는 그 반재료는 우리한테 그 조건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한테 내가 니네 반도체 샀으니까 너는 우리 땅콩 사, 옥수수 사, 밀 사 이런 거 강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중국 무역 흑자를 통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반도체를 팔아서 흑자를 많이 올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급부를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짭짤한 현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팔 일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산 반도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중국 안에는 미국에 보내야 될 만큼 한국의 소재를 갖고 비싸게 공들여서 사실상 원가 따져놓고 보면 만들어서 팔아도 한 푼도 안 남는 이런 물건을 소비를 할 수 있거나 그걸 수요를 하는 데가 없어요.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들은 마진율이 대부분 많아야 3%, 심한 게 0.03%에도 수출을 합니다. 그 얘기는 수출을 통해 갖고 마진을 얻는 게 아니라 달러를 땡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게 끊어지고 난 상태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생산해 갖고 저가로 팔 의미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생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출을 해갖고 그걸로 걷어들인 달러를 해갖고 국가의 경제를 부양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은 달러를 갖고 있거든. 뭐 외환보유고가 어쩌고 뭐 중국이 빚에 의해서 쪼달리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 빚은 다 중국 안에 있는 빚이고, 아니 중국 안에 있는 부채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차피 국가 아닙니까? 그냥 국가가 퉁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은 부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쵸. 남의 나라 돈을 꼬다 쓴 적이 없어. 항상 내가 내 돈 벌어갖고 달러를 벌어갖고 있었던 거야. 요즘에는 위안화로 사우디랑 협력해가지고 기름도 결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원유도 결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옛날에 생산 국가로서, 그러니까 싸게 물건을 팔아갖고 막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해주던 이 패턴을 벗어난 겁니다. 이제 나도 미국처럼 소비 국가로 변하겠다라고 배짱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은 지금 달러가 비싸고 안에 물건이 없어갖고 해외에 가갖고 달러를 들이밀고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올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유럽,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무슨 뭐 명품이라든지 몇몇 첨단 IT 제품 같은 것들은 수요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생필품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 의식주를 예전처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교역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나이키 10달러, 15달러에 사다가 150달러에 팔던 거 택도 없다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중국산도 75달러 이상을 줘야지 사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나 그렇게 싸게 만들 필요가 없어. 네가 원하는 네 품질의 그 정도 제품을 하고 싶으면 너도 동당한 가격을 치러. 아니면 딴 데 가서 살아. 딴 데 살 데가 어딨어. 중국 영향력이 안 닿는 데가 없는데. 결국 중국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갖고 뭘 했습니까? 전 세계의 원자재를 독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신흥공업국이나 제조업 국가가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뭐 섬유 같은 경우에 원단이나 원사가 필요할 거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구리나 철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첨단 산업을 하게 된다면 뭐 리튬이나 뭐 니켈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어떤 제품도 시토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최고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그동안 전 세계에서 모든 물건을 70%를 생산하다 보니까 전 세계 70% 원자재들을 확보하고 있었잖아, 이 루트를. 이제는 그 원자재들을 지가 쥐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도매로 덤핑으로 다시 팔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하고 함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이뤄나갈 거예요. 그동안 중국인들이 소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중국인들은 뭐 개별 소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만 중국의 GDP는 어찌됐거나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개인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중국이란 국가 자체는 사실상 지금 미국보다 훨씬 총량적인 면에서 부자인 국가가 맞습니다. 근데 그 부자인 국가가 다 거지 새끼들이라서 시장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시진핑이 후련하게 얘기하잖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하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국민들도 소비를 할 거고 소비 시장의 주체로 앞으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소비 시장의 주체로 등극하는 재료가 뭐냐? 중국 국민들의 예전처럼 생산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걸 에너지로 해서 성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로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를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놀랍게도 국가의 보조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부자들,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부를 딸딸 긁어모아갖고 중국의 핵심 부자 몇몇이서 어마어마한 재화를 끌어모았잖아요. 그 돈이 저수지처럼 묶여 있어가지고 중국 전체 경제 50%가 지하 경제나 검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시진핑이 다 뺏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뺏은 돈을 가지고 중국 10억 인민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야 용돈 써! 라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왜? 어차피 시장이 활성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돈을 갖다가
대기업한테 몰아줘갖고 돈을 버는데 쓰는 것보다 이제는 중국의 인민들한테 다양한 쿠폰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하고 그 돈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국 사람들도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자동차도 사고 뭐 또 하는 데다가 후련하게 쓸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저 뿌려진 그 돈으로 인해서 부자들한테 뺏어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근데 시진핑이 그걸 선언을 했잖아. 부자들한테 돈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겠다. 실제 다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이 푼돈으로 나눠주는 건 티도 안 나. 왜? 얘네들은 나눠주면 뭐예요? 그거 도로 다 소비해서 쓰잖아. 소비가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저렇게, 봉사 지닥 잡아먹다가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가난해지지 않죠. 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중국밖에 안 보이는데, 미국에는 달러만 비싸고 사람들이 이미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무슨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본은 아예 돈이 없고. 근데 이제 중국은 공돈이 막 생기는 거야. 그 중국 애들 또 얼마나 기마이가 좋아. 있는 대로 탈탈 썰어 써버리거든요. 이런 애들이 소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뭐 전기차가 됐든 IT 기기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뭐 서비스가 됐든 부담 없이 막 돈을 써 조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보고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외국에서는 그 돈을 못 먹으니까. 중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 본사를 차려야 되고 중국에 빌딩을 사야 되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일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인들 돈을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생산이 주도가 돼서 세계 경제의 역할을 했던 중국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야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물가, 그러니까 싼 물건을 막 중국제라고 해갖고 막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가갖고 1,000원이면 사고 싶은 거 막 뭐든지 다 사고,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자기 소득으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건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 상황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수요처보다 공급을 더해줄 마음이 없어, 중국은.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먼저 공급을 해줄 이유가 없어진 거야. 내 나라, 중국 사람들, 중국 안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이제 옛날 아베가 했던 아베노믹스 식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뿌려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노린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투자는 부채가 아니잖아요. 지가 돈 벌겠다고 지 돈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 그거 망해갖고 털고 나가면 고스란히 그 돈이 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거대한 파리 끈끈이 같은 자본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다음 세기 내년부터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소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떠한 제품도 팔아먹을 시장이 없을 거예요. 또 그만한 돈을 가진 애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를 따져놓고 보자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중국인한테 완전 먹힐 수 있는 자동차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옛날처럼 반자재, 부자재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중국의 호응을 기댄다?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옛날엔 미국에 팔라고, 많이 팔라고, 싸게 팔라고 우리나라 부자재들을 사줬지만 이제는 중국 안에서 중국 내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 흐름에 역으로 역행을 해갖고 미국에다 생산 설비를 몽땅 투자해갖고 공장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미국 경기가 개판이면 그 물건이 안 팔리는데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미국 놈들이 가난해져갖고 브라질이나 멕시코 수준이 돼. 그래서 5만 달러, 10만 달러 하는 전기차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 공장 세운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의 정책 변화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똑똑하진 않지만 끈질기고 계획이 굉장히 뭐랄까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강점이 있어요. 등소평이 개방을 실시하고 개방을 열고
강택민이 한 15년 동안 집권을 해가지고 외국 자본을 엄청 끌어들여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잖아요. 그때는 진짜 국민들은 가난했지만 중국 정부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벌어들인 돈들이 어마어마했고 그 돈들이 일종의 패권을 이뤘어요. 그래서 중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 중에 재벌 아닌 놈이 없습니다. 지들이 스스로 방으로 걸렸어. 나는 석유방, 나는 석탄방, 나는 식량방 이런 식으로 자기들 일가를 이뤄가면서 떼돈을 긁어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민들은 더더욱 가난해졌고. 근데 이거를 진시황 같은 시진핑이 나타나갖고 지금 사실상 싸그리 독식을 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어떠한 기업도 시진핑한테 돈으로 갖고 개기지 못합니다. 권력으로 돈을 다 잡아 눌러버린 거예요. 그 잡아 눌러버린 돈을 가지고 지가 독식을 해. 진시황이나 어떤 뭐 옛날에 그 폭군들처럼 지 호사호식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중국이 망하겠죠. 근데 내년부터 시진핑이 중국 국민 1인당 그것도 디지털 화폐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돈을 계속 쏟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그거 갖고 저축하겠습니까? 디지털 화폐인데? 다 소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시진핑의 집권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강국이 될 것이다. 인구는 3분의 1이었지만 소비 시장은 미국이 2배에서 3배 이상 컸지만 10년 안에 이거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역전되고 나면 사실상 중국이 경제 중심으로서 기축통화국에 가까운 지위를 얻게 될 거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확보해놓은 원자재 패권을 통해 가지고 중국한테 재료를 못 사면 만들고 싶은 소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야, 쉬워. 그냥 중국 사람들하고 옛날처럼 다시 진출을 하되, 자, 기존의 어떤 그 공략 대상을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선진국이 아닌 중국 인민들, 중국의 소비 수준과 소비 스타일에 맞춘 제품과 어떤 산업군을 육성하는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향후 2050년대까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도 그 중국은 뭐 그렇게 안 좋아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인도는 최대 소비국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인구도 되게 많고 그 우리가 진출하는 기업들도 꽤 있고 특히나 이제 5G 쪽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앞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 경쟁력은 그 국민들의 소비 지표예요. 소비 능력. 전반적인 그 소비 능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냐니까 이게 수입보다 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부분 안에서의 능력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또 한번 이제 중국 주식, 중국 소비재나 유통 관련된 주식들을 눈여겨볼 때가 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건 내년 2월에 무사히 시진핑이 안 죽고 네, 전인대 양해를 마칠 수. 죽어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무사히 3대 세습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완전히 중국의 경제 체계가 변화할 것이고 아마 시진핑도 그 시점에 맞춰서 극적인 변화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 공로가 되거든.